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 세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세션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주희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진석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개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운 분들과 지금 먼저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인사를 마치시는 대로 제가 무대 위로 모시고 정진석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진석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님께서 개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뛰어 올라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고명하신 여러 내외 귀빈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회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북아 번영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입니다. 제주 포럼이 17회를 맞았습니다. 오랜 기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전통과 내실 있는 국제 포럼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과 한인택 제주평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이신 우리 최상련 전 주일 대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란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우리 간사장님을 비롯한 일본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의 주제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일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장이 이렇게 마련된 것만으로도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한일 양국의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미중 간의 대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저마다 내셔널리즘과 자국 실리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며칠 전 핵 보유국을 법제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핵 선제 공격을 공언했습니다. 한일 양국 안보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한일 양국이 올바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해법을 마련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입니다. 2002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일의원연맹 국회의원들은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이 소중한 역사를 거울 삼아 양국관계 회복의 해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24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그 시절로 시급하게 복귀시켜야 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에서 양 정상선언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차분히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이시노 우에니모 산넨, 이런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다케다상 발음이 괜찮아요? My pronunciation is good? 일본 속담, 돌 위에서도 3년 동안 앉아있으면 결국 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17회 제주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케다 류타 중의원 의원님의 개회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다케다 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말을 다 써버렸네요. 네, 오늘은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제주 포럼 개최에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명당을 대표해서 하마치 의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나카소네 전 총리의 손자에 해당되는 나카소네 의원님께서 또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본의 에이스하고 함께 왔는데요.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원래 정진석 의장님과는요,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내자라고 해서 제주에 가자는 약속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의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신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문에 따르면은 따님께서요 조만간 결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상용 이 전 주일대사님도 만나 뵙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석희 선생님께서도 서울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관계가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들도 있고요. 서로 간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 1층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충실한 해결책을 마련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입장에서도요.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의 힘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통적인 생각으로 삼아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더 성숙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3국이 더욱더 이러한 연계 고리를 더욱더 구축을 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호 간에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더욱더 한일 관계를 성숙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은요, 한국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마음, 이것을 소중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안 문제가 민간 교류의 족쇄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요, 100일째 되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지금이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1989년에 김대중 오부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한일 양국 간에서 봤을 때 가장 우호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기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서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의원님의 개회사를 통해서 이 한일 간의 따뜻한 우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제주 포럼을 준비를 해주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도지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다케다학교 간사장님을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석기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윤호중 간사장님을 비롯한 김한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국회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환영사를 준비를 했는데 통역하시는 분께 미안하지만 즉흥 연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진석 국민의힘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오늘 가장 직책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회 부의장, 이렇게 크고 굵직한 직함을 한꺼번에 맡기는 어려운데 역시 그릇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정진석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일 관계 특별 세션으로 제주 포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한일의원연맹 의원 회원으로서 이 세션에 참여한 적도 있고 함께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호스트가 돼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윤호중 한일의원연맹 간사장님을 비롯한 한국 측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예전보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까 일란 의원님 간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더 진전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양국 국민들,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동경 간에, 제주와 오사카 간의 직항도 폐쇄된 지 오래입니다. 교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쿄나 오사카를 가기 위해서는 김포를 가서 다시 하네다로 간사이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일본에는 제주의 제일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세대는 이미 80, 90에 고령이 되셨고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꿈이 제주 고향을 방문해서 제주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막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 문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에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부흥했던 시기는 탐나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해상 왕국으로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일본, 동남아를 항로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것으로 탐나 왕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기반해서 조공외교도 펼쳤었죠. 그렇지만 또 조선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듣도 보지 못했던 출육금지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주의 활로를 열어준 것은 제주 오사카 간 정규해격선 취항이었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공장에 취업을 했고 일했고 그 과정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거기서 본 재원이 당시 일제강점기 제주의 땅에 초등학교를 세웠고 신장로를 세웠고 전봇대를 세웠고 근대화를 이뤄냈습니다. 어쩌면 4.3의 배경에도 이 제주 오사카 간 정규해격선 취항이 주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일 관계가 이 좋았던 제주와 오사카의 관계, 제주와 일본의 관계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더 전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특별 세션에서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한일 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보시는 이 특별 세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일본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헤드셋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진석.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을 해서요. 지금 정진석님,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윤호중, 그리고 간사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그 간사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주 포럼에서 특별 세션이 개최된 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세션입니다. 제주 포럼은 2001년에 이후부터 국내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학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탄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일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제주 평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많은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특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일,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분들이 참석하신 것들, 이것은 정말 한일 발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6월에 이 제주 포럼에 저도 사실은 참가를 했었습니다. 한 분야 패널리스트에 제가 참석을 했어서 한일 관계를 주제를 해서 문화회의에 제가 세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일의 이제 문화 그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냐.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 일본 대사는 그런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를 피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이런 세션에서 제가 축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 국제관계 같은 경우는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사회의 그런 번영과 평화를 지탱해 왔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그리고 법치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가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안전보장 위기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 한미일의 협력 그리고 한일의 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거와 유례 없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유를 위협시키는 도전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웃나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의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일 공동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유사시에 있어서 외교의 서로의 협력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협력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고위급의 협력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5일에는 또 그 만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해서 3년 만에 대면으로 한일 축제 한마당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한일의 이렇게 협력의 역성, 교류의 역성을 보게 되면 기록을 보더라도요, 한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정진석 회장님이 출신지인 충청남도 공주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주를 갔었습니다. 공주에는요, 문영왕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처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문영왕과 그리고 왕비의 그게 있었는데요. 그 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본의 와카야마에 있었던 관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교류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요, 개인 여행 그리고 이제 사증 면제라든지 그리고 1일 그런 관광객 수의 그런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인적 교류가 더욱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이러한 세션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희의 축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 코이치 교사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서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세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그리고 또 토론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님, 또 기조연설을 해주실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실 하마치 마사카츠 중의원님, 윤호중 국회의원님,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님, 김한정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어무라 아야카 참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님께서는 인도 주재대사, 뉴질랜드 주재대사, 일본 주재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외교협회 회장 그리고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본 세션의 좌장이신 이준규 한국외교협회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준규입니다. 이번 세션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세션입니다. 지난 수년간 악화된 한일 갈등이 경제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의 저명한 학자와 양국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조연설을 해주실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입니다. 최상용 교수님은 1998년 한일 관계가 우호협력 관계로 변화하는데 일대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작성에 깊이 관여하셨고 이후 국민의 정부의 일본 주재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최상용 대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대사님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소개 다 한 다음에.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하마치 마사카스 중의원 의원님입니다. 하마치 의원님은 공명당 소속의 중의원 4선 의원으로서 외무 대신 정무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의원 운영위원회 이사 그리고 공명당 국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윤호중 국회의원님입니다. 윤호중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의원님이십니다. 나카소네 의원님은 자민당 소속의 중의원 재선 의원으로 자민당 외교부의 부부회장 그리고 제2차 기시다 내각에서 방위 대신 정무관 겸 내각 부대신 정무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나카소네 의원님의 조부님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내각 총리 대신이시며 부친은 외무 대신을 역임한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의원이십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한국의 김한정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김한정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재선 의원으로 국민의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시오무라 아야카 참의원 의원님이십니다. 시오무라 의원님은 입헌민주당 소속의 참의원 초선 의원으로 입헌민주당 국제국 부국장 그리고 결산위원회 내각위원회 자원에너지에 관한 조사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용 교수님의 기조 발표입니다. 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디움으로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상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어떻게 하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보다 나은 관계를 만들까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 나와 계시고 양측의 간사장도 나오고
전 간사장, 주한 일본 현 대사, 저를 포함한 전 주일 한국 대사, 이 정도면 더군다나 지금 좌석에 보하니까 평생 일본을 연구한 전문가가 눈에 보입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 합의가 나오면 그대로 정책이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하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디테일에 아주 사려 깊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만드는 정치 영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저는 사실은 오늘 참가하는 명단을 보고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기분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조연설 어떻게 10분의 기조연설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다만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정확히는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개성해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그것도 다름 아닌 8.15 경축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세션을 만들어서 그 테마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입니다. 이런 테마는 처음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 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형용사를 앞세워서 하는 회의는 제가 처음 참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공동선언 속에 있나 하는 걸 좀 생각해보고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얘기를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공동선언 여러분 안 읽어본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을 잘 조화한 제대로 된 문서입니다. 24년 전이라고 해서 20세기의 유산이 아니라 20세기의 황혼에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11개의 원칙과 43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놓고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걸 다 읽어본 정치가들이 의외로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친절히 설명한 것이 1998년 10월 8일 그 협정 조인식 바로 그날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연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마 정치가들 대부분 다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의 중참의원 600명 이상은 현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마 4년 전이니까 저는 짐작컨대 일본의 현 총리께서는 현장에서 경청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을 잘 결합해서 제가 영어로도 발표문을 했는데 그걸 Reflective Equilibrium, 성찰적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찰적이란 말은 과거 얘기거든요. 과거는 성찰의 대상이지 반복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성찰해서 그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테마를 냈어요. 아마 60년 가까운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최초의 협정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오신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초당적인 분입니다. 자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의 대표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을 시간입니까? 그걸 만사를 부릅쓰고 여기 와 계시고 지금 여야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한쪽에 대표의 격인 윤호중 의원께서 한일 의원연맹 한국적 간사장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거의 초당적인 미래지향의 정치 지도자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평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깊이 연구한 분이 지금 있습니다. 약 100명쯤 되는데 이 정도 모임에서 제가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라도 살려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아무리 성찰해도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역사 쟁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사라지리라고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이거를 얼마든지 평화공존,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한일 양정부에 있고 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안 됐어요. 지금은 이른바 대칭적인 한일 관계 출발점입니다. 일본도 그걸 원하고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령 앞으로 역사적인 정점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성숙하게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두 나라에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전에도 제가 비교적 성공리에 국빈 방문을 끝나는 마지막 날 대통령께서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제인데 말을 시킨 마지막 말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빈 방문이 성공하지만은 과거사 문제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귀국하는 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24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역량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 관계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 큽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선진국이 세계 7개 뿐입니다. 200여 개의 주권국가 가운데 7개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독불, 우리가 다 아는 영독불,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한국인데 그 사이에 이 대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7대 선진국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일본의 하야시 외무대신께서 한중일,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한국의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감사하고 참 좋은 지적이다. 나중에
직접 만나 뵙게 되면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야시 외무대신이 말씀하는 대로 사실은 한일 협력이 깊어지면요,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조언할 게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중일도 마찬가지요. 한중일 속에 한일이 협력하면 그 공간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중국의 마이너스만 아니에요. 그래서 한중일, 한미일 다자관계에서도 한국만이라도 창의적인 역할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과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축사에서 약속한 대로 그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읽으셨다면 참 좋고, 그렇지 않다면 참고로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600명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던 23년 전에 4년 전에 국회 연설을 한번 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600명 가운데 일부는 일본말로 우른다. 그런데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감명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 분위기를 살려서 아주 어려운 디테일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징용 문제입니다. 이건 시급한 현안입니다. 빠르게는 한 달, 10월 안에 아무리 늦어도 이해 안에는 깨끗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이 분위기를 살려서 다행히 두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협상 테이블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때문에, 협상 테이블의 불일치 때문에 영어에서는 reasonable disagreement라는 게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더라도 합리적이면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의 디테일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 레벨의 신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살려서 꼭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는 일본은 제 입장에서는 은사의 나라고 친구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도 분위기를 못 살려서 이 악화 분위기를 더 계속한다. 저는 나머지 시간 동안 두 나라 정치 지도자 비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상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24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저는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실무자로 참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국회 연설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바이블로 삼아도 될 그러한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국의 정치인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양국의 정치권, 양국의 여야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
참석해 주신 양국 의원님들께서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5분의 의원님들을 토론자로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인 저로서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마치 마사카스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皆さんこんにちは.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의 중의원 의원인 하마치 마사카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타카노 선생님 그리고 나카소네는 이제 자민당 여당이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공명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하나입니다. 저희 이제 공명당은요 그 자민당보다는 약간 리버럴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 정권 안에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문이 안전보장과 이제 헌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한국에 오는 것은 제가 벌써 8번째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요 가족과 함께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훌륭한 경치 그리고 여러분의 이렇게 좋은 그러한 정에 이끌려가지고 다음번에는 제주에 가족여행을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정장 차림이 아니라 비치 샌들을 신고 제주를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이 제주도의 캐치플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기에 걸맞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지향을 생각을 할 때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민간 교류를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예전과 보다 훨씬 더 민간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타케다 중의원 의원님께서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사관, 한국의 대사관 앞을 가보게 되면요.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일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런데요. 다음 달부터는요. 1인당 그런 입국자를 5만 명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없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비자도 없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 여행만 가능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개인 여행이 재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런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서요. 이제 더욱더 인적 교류가 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한류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1인당 GDP가 사실은 일본이 뒤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1인당 GDP가 일본을 제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 3년 정도 이렇게 한국과 교류가 없었던 얘기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들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소득의 점차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산업을 구축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 그 국교가 수교를 하고 그때의 이제 당시의 교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는요. 한국과 일본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1,000만
명 정도가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한 1,100만 명, 1,500만 명까지 과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교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든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의 연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일의 민간 교류, 이 단순한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연계가 심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12월에 안전보장 정책을 그거를 개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헌법은 아직 개정을 하는 형태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안전보장에 있어서 자위대의 행동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반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이 협동을 해서 합동으로 뭐 훈련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일본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세 군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본만이 방위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전 보장에도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연계를 함으로써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해를 얻게 됨으로써 더욱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안전보장 환경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저희 부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보장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경제 안전보장이라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통신기기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IT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으면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안전 보장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앞서서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의 저희가 테마 그리고 안전보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마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윤호중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국회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란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아서 우리 정진석 회장님 모시고 한일 관계에 이 착종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보자는 수준을 더 넘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이 토론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일본 측에서 다케다 료타 우리 간사장님을 비롯해서 일본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토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일 관계는 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 7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97년 이후 지금까지 하면 24년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98년부터 2012년까지 이 14년, 횟수로 우리는 15년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15년간은 정말 한일 간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상용 교수님께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초하는 데 참여하셨고 또 직접 그 협상도 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께서 오늘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지금 그 2012년 이후에 우리는 한일 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금 10년째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이 현재의 한일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잃어버린 10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께서 김대중 오부치 정신으로 돌아가자. 김대중 오부치 정신의 기초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로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김대중 오부치 두 지도자께서 합의했던 가장 이 핵심적인 키워드, 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직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묻어두자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잊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한일 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에는 한일 양국이 전후에 각 나라에서 노력해왔던 그런 가치 중심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왔듯이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관계로 가자. 그렇게 풀어나갔을 때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미중 간의 극단적인 갈등 또는 대만과의 양안 문제가 갈등 상황으로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안전을 보장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먼 미래를 본 합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기초할 때 우리는 한일 관계 현재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아쉽게도 말입니다. 저희가 57년 전에 한일 협정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에는 일테면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아직 통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인권을 중시하고 각 나라의 주권을 보장하는, 존중하는 국제관계, 국가 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약법 조약이라고도 하는 이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정이고 거기에서는 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대신해서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강제 조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앞으로 어떤 조약도 여기에서 이 강제 조항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 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했고 모두 다 정부 국회로부터 비준이됐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저는 이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이 합의했던
그 역사인식,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역사인식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사인식이 이 단어는 위안부 협약 때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역사인식이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그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 인권과 민주주의로 향하는 그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 우리는 21세기의 이 새로운 국제협력관계는 가치 중심의, 가치 지향의 국제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치 지향의 외교관계, 가치 지향의 국제협력, 이런 이 조류에 맞게 인권과 민주주의가 신장해 나가는, 신장되는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 대한민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제가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끊고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카소네 야스타카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소네 야스타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 평화의 섬, 정말 아름다운 경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하마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제주도를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로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와는 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런 그 조부, 그리고 그 조부모랑 같이 이 제주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 제주도를 지키는 이렇게 석상이 있는데요. 돌하루방이라는 석상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저희 이제 조부모가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마음에 드셔서 이것을 일본의 집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조부모의 집에 가면은요. 항상 이 집 앞에 이 제주도의 돌하루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하루방을 쓰다보게 되면 굉장히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제가 그 조부모님 집에 가서 항상 그 돌하루방을 항상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인연을 갖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인연을 가지고 제주도에 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저는 그 근본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상호 간에 정말 진심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접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상호 간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존중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러한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는요.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약간 신뢰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션을 정말 큰 계기로 해가지고 진정한 우정을 쌓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저희가 거슬러 가면은요, 한 4세기라든지 굉장히 오랜 그 교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는 그냥 단순히 긴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깊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든 싫든 양국은 어쨌든 굉장히 서로 간에 서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금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시아 속에서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개의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를 구축해 왔었던 그러한 앞선 세대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저는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앞으로 지금부터의 미래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정말 그 책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책임감과 중책을 느끼는 바입니다.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역시 우리는 양극의 국가들이 정말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과거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조선 출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일戦争, 러일 전쟁, 포츠마스 선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하게 즉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98년에 한일 공동선언에 있어서의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 있어서의 통절한 사죄와 진심으로의 반성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줘야 되고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196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한일 협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법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직시를 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앞으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그 방위 대신에 보좌관을 9개월간 역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무관을 했을 때 북한이 이제 그런 일본의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미사일이 28발이나 발사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탄도미사일 그리고 4발이 그런 대만의 유역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EEZ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안전보장 상황 속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한 미국 이 3개국이 군사적으로 손을 확실히 잡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 저 자위대와 그리고 한국군 이 관계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단순히 말씀드리는 이렇게 힘으로 지금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국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요. 이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조준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측에 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우리가 극복을 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이 지역의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사 상황을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해서 한국군 그리고 그 사위대가 함께 훈련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공동선언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화해와 협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양국의 지도자들이 인내와 관용 정신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의 팬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먹었었던 제주도의 흑돼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연가 그리고 천국의 계단 제 어머니가 계속 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계속 봤었습니다.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영화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친구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그러한 관점에 서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서로 간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이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낙하산 의원님. 낙하산 의원님이 시간을 조금 더 쓰셨지만 마지막 몇 문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한정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입니다.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상임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전임자가 오영훈 지사였습니다. 지난 8월 달 우리가 한일 의원 간의 회의를 위해서 도쿄를 갔었는데 그때 오영훈 지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9월 달에 제주 평화 포럼을 하는데 일본 의원들을 꼭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한일 관계 개선에 제주도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키타리오타 간사장님께 그 뜻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일본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시고 또 그 시절에 대해서 또 그 의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살 때 김대중 야당 지도자의 비서로 정치 입문했습니다. 야당 때는 비서했었고 청와대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비서관을 했었고 퇴임 이후에는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횟수로는 한 15년 이상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고 또 관찰했고 또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두 분의 그런 선언을 다시금 상기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98년입니다. 국빈 방문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였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은 71년도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인권 피해자였습니다. 정치적 희생자였습니다. 일본 정부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가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로부터 또 일본의 언론으로부터 일본의 국민으로부터 마음에 어린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치 문제만큼 복잡하게 한일 관계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의 또 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여행을 재미있어 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할수록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적으로 협력할 때 한국과 일본은 서로 더 안전해집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반도체가 제조와 장비가 결합해서 협력하면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서로 이익을 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할수록 서로 알게 되고 재밌어지고 또 즐거워집니다.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0년 동안 잘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이상. 한국과 일본이 전쟁했던 시기는 50년도 안 된다. 불화를 일으킨 시기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하나 저는 덧붙일 게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좋았던 한일 관계 서로 주고받고 또 도와주고 교류했던 그것을 가로막았던 50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을 강제 점거하거나 한국이 일본의 국민들을 한국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와서 희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국은 일본한테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거듭되고 반복된 사과만을 요구하는가 하는 일본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 인식에서의 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메꾸는 데 가장 중요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잘하려면 첫 번째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김 의원님,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각자의 국민들에게 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이익이 되고 필요하고 시급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본의 참의원 의원 시오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사실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5분 정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교 정상화를 이뤘고 반세기가 경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현안 문제 속에서요. 사실 그 당대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응어리가 없는 관계, 그야말로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여성 의원이라든가 한일 양국의 젊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일 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의 동료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당의 의원들과 의견 교환을 했고요. 또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요. 여성 의원이라든가 젊은 의원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소속성이 있는 가운데서 정치적인 혼란이라든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요. 직접적으로 회담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의원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향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속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제도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일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갈등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양국이 받고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요,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바라볼 때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미국과 중국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질서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입장은 이런 면에 있어서 공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양국의 역할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일 전까지요 라오스를 방문했었습니다. 라오스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주도를 해서 철도를 부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정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에 의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추진된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채무 문제 작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라오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일리에 불과하고요.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점점 더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 질서를 구축하자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한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 대한 협력을 한일 양국이 연계해야 되겠고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대응이 환경이라든가 또 에너지라든가 전 세계적인 그런 협력 과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글로벌한 국제적인 공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일 관계의 진전으로도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치 속에서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꼭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그런데요. 사실 한일 양국 간에 여성의원연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일 양국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원연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차고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특별 세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